하는 거 보면요, 진짜. 아니, 물론 비트코인도 대단해요. 근데 리플이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스타트로. 얼마 안 나왔죠. 제가 저번에, 어? 제드 웹클럽에서 팩트 체크 해드리면서 리플 XRP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리플이 겁나 길게 나온 것 같은데, 리플이 옛날에 사실, 이거 역사 한 거 있거든요. 변천사 제가 쫙 정리해드렸어요. 쫙 정리했는데, 리플페이로 뭐 시작을 해서 2004년부터 2012년에 시작해서요. XRP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픈코인으로 나왔다가 뭐 나중에 제드 맥클럽이 나오고 뭐 그런 게 됐거든요. 여튼 그리고 데이비 슈왈츠도 CTO가 아니에요. 처음 CTO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근데 얘네들이랑 지금 협업하는 애들 보세요. PNC은행만 봐도 아니 지금 한국의 자코인도 널리고 널린 게 자코인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얘네가 리플페이부터 시작해서 오픈코인을 시작해서 XRP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협업하는 애들 보세요. 리플 홀더분들, 일단 리플을 믿으시는 분들, 일단 첫 번째 팩트로 체크를 하자면 가격이 물론 비트의 흐름을 따라가서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차트 말씀드렸지만 얘가 횡보가 길고 오를 때는 그만큼 펌핑이 크지만 일단 무겁죠. 근데 리플을 본다면, XRP를 본다면 예전에 그 제드 맥켈러 영상 있거든요. 리플 역사부터 해가지고 제드가 물량을 다 던지는지. 근데 제드는 물량 다 던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얘네가 리플페이부터 시작해서 오픈코인을 시작해서 XRP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협업하는 데를 보세요. 은행, 기관, 리아부터 해서 SBI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BI 홀딩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플사와 지분을 나눴죠. 그래서 아시아 진출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찾은 내용, 제가 처음으로 찾은 내용인데 시그레처 프로토콜을 RGTS라는 원정 기술로 리플 특집 내용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완료를 했는 내용이 있어요. 리플에 대해서 개념 증명을 수행하고 있고, 왜 이 은행이 왜 얘네랑 왜 협업을 해요 굳이? 그쵸? 다른 한국의 자발트도 많고 세계적인 자발트 많은데 걔네랑 협업하지 왜 얘네랑 하지? 그쵸.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있고 웰스파고도 있고 그 R3도 있죠. R3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뭐 투자하는 코인은 아니지만 이거 R3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얘네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 얘네가 지금 하려는 게뭐 콜다도 있지만 그 콜다 안에 또 XRP가 구현되는 것도 저번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깃허브에서 개발자들이 대화하는 것도 있는 거 보여드렸죠. 거기다가 얘네들이 지금 하려는 게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양한 걸 해서 의료나 그런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 기관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거기 개발자들도 데리고 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코다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하는 애들도 연관이 되고 지금 회원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 아, 완전 스캠이고 내일 모레 망하는 애들이 과연 이런 PNC 은행이랑 협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자 한 100억이 있어요. PNC 은행 만나달라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만나달라 하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 보고서 있죠. 여기서 보시면 뭐 BBVA 이런 은행들이랑 그리고 또 머니그램도 있죠.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은 리플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센트비, 삼성페이 관련돼서 요즘 소식 나왔잖아요. 리플 센트비부터 해서. 그리고 그 어딨지? 제가 이제 편집해서 올릴 영상이 있는데
Standing still as I let go of your cold hand. Eyes are wet, but lips are dry, and all the things we'd planned were never what you wanted. We've been lying from the start. Guess I knew it, just ignored it. I let go of your cold hand. I guess I saw it coming, yet it took me by surprise. Oh. 엑스프링사에서 사실 이더리움 덴보 때 후원을 했고 이더리움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쪽이랑 또 협업을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얘네가 얼마 전에 충분히 팩트 찾아보시면 나와요. 개발자 앱을 만들어서 법정화폐와 각종 암호화폐와 연동되는 그런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릿지랑 역할을 하면서 지금 회원국을 맺는 애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팩트로 보면. 물론 가격적인 거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비트 흐름 따라가고, 그리고 크게 본다면 이게 지금 하기 위해서 과연 쉽냐? 기존의 스위프트도 있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쉽게 송금 브릿지 이 역할에 맞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존의 금융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빵형이 브래드가 다보스 포럼에 초청됐어요. 세계적인 경제 포럼에. 거기서 IPO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IPO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IPO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중소기업 가가지고 우리 IPO 쉽게 해주시고 앞으로 뭐 코스닥 뭐 이런 거 더 해서 해주세요 하면 아무나 해주나요? 아무나 안 해줘요.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사이즈가 달라요, 여러분. 미국이랑 사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C투자 이런 것도 뭐 아무한테나 받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죠. 얘네가 머니그램 지분을, 세계 송금 2위인 머니그램 지분을 일부 인수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금액이 지금 그만큼 큰 거죠. 그리고 개미들이 리플만 사서 그렇다? 한국 사람들이 리플만 산다? 한국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말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리플만 사는 금액이 얼마나 크다고, 개미들이 사는 금액이. 그 금액으로 이 많은 대형 기관들이랑 협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IPO 한다는 거 막 말이 많은데 IPO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거기다 이 IPO가 돼도 리플사가 지금 하려는 ODL을 보면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브릿지를 하려고 하고, 그 중에 예전에 기존에 XRPD를 언급했지만 그 안에 XRP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핵심 아이템이에요. 리플렛을 통해서 인터랙션 프로토콜과 ILP와 같이 함께 맞물려서 이 XRP를 구현하게 되고 더 많은 새로운 디지털 미래에 근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다 핀테크가 맞물리게 되면서, 예전에 보고서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암호화폐도 결국 투자한 기업들 연관되고, 거기다 블록체인이란 것도 나오고, 지금 흐름을 보면 한국은행, 이런 흐름들을 다 본다면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 바로 디지털 전환으로 간다는 거죠. 그 디지털 전환에 스마트 시티 찾아볼까요? 그리고 이게 찾아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블록체인 도시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뭐 한국에서도 사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블록체인 도시를 준비 중이에요. 네, 블록체인 허브. 뭐 베트남도 그렇고 세계 각국, 사우디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사우디가
기름을 가진 국가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IBM이랑 협업해서 미래의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일단 로봇이나 이런 게 미래에 나오겠죠. 이미 인공지능도 우리 안에 있어요. IoT도 있고. 그럼 이런 기술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스마트 시티인데 여기에 바로 블록체인도 있거든요. 누가 요즘 그쵸? 이런 기능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더 빠른 게 나오고 기존의 은행들 보안적인 게 많잖아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근데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도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보안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 기술이 나오면 또 보안이 돼야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신뢰 구축이 어렵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해킹하려고 하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양자랑 블록체인이랑 기술이 나중에 융화가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될까요? 그 개발자들은 보안을 생각 안 하나요? 해킹만 하나요? 그럼 양자 컴퓨터 나오면 코인 다 팔아야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관들,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블록체인 이미 투자하는 이 막대한 기관들, 벡트부터 시작해서 NISA부터 해서 이 많은 기관들이 과연 양자 컴퓨터 나와서 망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낭비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생존하는 코인은 당연히 우상향할 거예요. 근데 리플에 대해서는 가격이 물론 안타깝죠. 물론 차트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게 송금 브릿지가 되거나 실사용이 증가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지금 FATF 규제도 올해 유예 기간 두고 점차 나가게 되는 걸 봐서는 당연히 암호자산이, 암호화폐가 인정이 되고 대중들에게 자산으로 인정되고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미래는 진짜 가상현실, VR 게임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게임 활동을 하면서 토큰 거래가 가능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리니지 보세요. 리니지 현금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직접 지금 여러 가지 보시면 아이템베이나 이런 쪽에서 게임을 통해서 템을 팔고 현금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게임 내부에서 상점을 기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게임 중에 이게 바로 카카오와 관련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암호화폐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토큰이라는 거죠. 바로 중요한 게 토큰으로 이제 보상하는 미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 대출 시장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고 이미 이자를 지급해주는 몇몇 업체도 있어요.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은행 기능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보면 미국의 암호화폐 은행도 이제 나오잖아요. 내년에 나온다 하잖아요. 와이오밍주에서. 바로 이 은행 이름이 아반티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독일 은행도 있어요. 독일 은행들도 암호화폐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한다. 결국 그러면 글로벌 흐름이 어디에 가냐? 이 코인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은 연관고리가 있는 코인이 가격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내일 모레 망할까? 물론 100% 성공된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뒤에 배후에 많은 것들이 융합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리플보다는 사실 XRP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XRP가 과연 이들이 말한 것처럼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실사용이 앞으로 더 되는가, ODL의 공급 대비해서 유동성이 점점 증가가 되는가, 더 많은 파트너 사업을 맺고 이들이 과연 그에 맞게 하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